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지금의 신랑과 저는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남편은 자신감 넘치고 어디를 가든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교수님들한테도 깍듯하고 말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아주 바른 이미지였죠. 학교 행사 때마다 진행을 맡거나 축제사회를 보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멋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도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는 물론이고 다른 과 친구들까지도 야, 너네과 그 회장 선배 진짜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냥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가까이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사람. 같은 동아리였던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말도 섞이고 연락도 하다 보니 제가 먼저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이 내 고백을 받아줄까? 혹시라도 민망해지면 동아리 생활도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다가 결국 제 생애 첫 고백을 하게 됐고 고맙게도 그 사람은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캠퍼스 커플이라고들 하잖아요. 같이 수업 듣고 학교 벤치에 앉아 도시락도 먹고 축제 때는 커플룩도 맞춰 입고 다니고 너무 흔한 연애지만 그땐 모든 순간이 영화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도 그럭저럭 잘했고 교우 관계도 좋아서 졸업 무렵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중경이업에 괜찮은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인생 같이 걸어도 되겠다. 그래서 양과 인사도 다녀오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너무 좋다. 회사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밌다. 그렇게 매일 웃던 사람이었는데 한두 달쯤 지나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조직 안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엔 다 그렇다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고 주말에도 얼굴이 굳어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다닌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정확히 8개월 만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하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다니다가는 내가 병날 것 같아. 라고 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바로 보험 영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월급제도 아니고 매달 실적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도 클 텐데, 과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고 말도 재치 있게 잘하는 스타일이라 정말 거짓말처럼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지인들 중심으로 계약을 땄지만 어느새 고객층도 늘어났고 소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수료 단위가 크다 보니 수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이게 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다. 사무실에 갇혀 있는 건 진짜 내 스타일 아니었어. 라며 활짝 웃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다시 자신감을 찾았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네.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모든 게 잘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랑의 보험 영업도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가고 있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보험,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균형 있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신랑은 특히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출장이 많아졌고 기존 고객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기 전
계약을 미리 정리하자며 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해 여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늘 바빴고 저는 어느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땐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초기엔 병원 갈 때마다 남편이 함께 갔습니다. 자유로운 영업직이다 보니 스케줄 조정도 스스로 하고 조금만 늦게 고객을 만나면 됐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초음파를 본 날도 있었죠. 하지만 임신 3개월 차쯤부터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갑자기 계약자가 시간 바꿔달래서 이런 식의 말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점점 병원도 혼자 가는 날이 늘어났고 초음파 사진을 찍어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저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건 아니었기에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습니다. 급여 날이 되면 고맙다고 하며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기도 하고 출산용품 쇼핑도 일정 맞춰서 함께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그래, 나름 배려는 하려고 하는 거겠지.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말 저녁 오랜만에 신랑과 외식을 하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엑스포님. 여보, 이거 뭐야? 엑스포님. 무슨 이름이 그래? 남편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 계약 소개 많이 해주시는 분이야. 보험 쪽에선 키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돼. 키맨? 아, 스스로 소개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은근. 영업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키맨 몇 명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이번에도 잘 되면 우리 예쁜 마누라 옷 한 벌 해줘야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저도 아, 그런가 보다 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이름이, 그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게 이름을 왜 그렇게 저장했을까? 왜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도 안 했을까? 왜 통화는 밖에 나가서 했지? 그런 의문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같은 이름이 또 뜨더군요. 이번엔 스피커폰이 아니라 이어폰을 끼고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엑스포님 누구야? 성함이라도 얘기해줘봐. 남편은 살짝 뜸을 들이더니 아, 그분 여자야. 사업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우리 엄마 또래야. 나한테 잘해주셔. 아들처럼 여긴다면서 계약도 많이 해주시고. 그 말을 듣고도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 전까진 전혀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이 한번 보이면 그 다음부턴 정말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이번 주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말했었죠. 계약 실적이 괜찮은 사람들끼리 가는 자리라면서 간단한 휴양 겸 단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었어요. 어차피 늘 영업이 바쁘다 보니 그런 자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말 아침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스포님, 이번 주 주말 1박 2일 펜션.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오한이 몰려왔습니다. 스포님, 펜션? 저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길래 워크숍 날짜, 장소까지 알고 있는 걸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공유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는 걸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려고 해. 조용히 집에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친구에게 차를 얻어 탔습니다. 문자에 적혀 있던 펜션 주소를 검색해서 그곳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시외의 산속에 위치한 고급 펜션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꽤 넓었고 주차장엔 외제차도 보였고 그 주변에 다소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내 남편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의 아줌마들 사이에서 내 남편은 말 그대로 왕자 취급을 받으며 팔짱을 끼고 장난을 치고 대놓고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직원도 아니고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란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회사 워크숍이면 적어도 부서원들끼리 몇십 명이 오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모임조차 아니었습니다. 무슨 유지들의 애완남 보는 듯한 느낌. 너무 충격이라 그 자리에 숨을 죽이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고 모두가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펜션보다 살짝 높은 언덕을 찾아 숨어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큰 통유리 창을 통해 내부가 훤히 보였고 안에선 술병과 안주가 놓인 테이블을 둘러싸고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술자리였어요. 술을 주고받고 게임도 하는 것 같았고 서로 웃으며 몸을 흔들거나 어깨에 기대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 명, 또 한 명, 상의 단추를 풀고 어깨를 드러내고 웃음소리는 수군거림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제 남편은 그들 사이에서 장난치듯 가슴을 만지고 한 여성의 목을 키스하고 다른 여성의 허벅지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때렸지만 정신은 멍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혼자서 셋과 함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들은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 중심에서 그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모두가 우르르 침실 쪽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며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껌뻑이며 텅 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그 펜션에서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눈을 감기만 하면 그 통유리 안의 장면이 또렷하게 되살아났고 남편의 웃는 얼굴, 아줌마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광경이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함께 간 친구에겐 오늘 본 거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아무한테도 진짜 제발 하고 간곡하게 입단속을 시켰고 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 왔어. 라고 밝게 말하며 피곤하다는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어제 술 좀 했더니 머리가 띵하네. 라며 씻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곧장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살고 있는 그 사람 맞아? 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빠가 이런 짓을 혹시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 생긴 걸까? 아니면 뭔가 약점이라도 잡힌 걸까? 설마 정말 그런 취향. 질문이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핑핑 돌게 만들었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서 결국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저녁이 되어서야 느긋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큰 계약이 하나 성사됐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좀 하느라 늦을 것 같아. 당신은 먼저 자.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겠지. 어딘가에서 또. 새벽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어디서 한 번쯤은 맡아봤던 어색한 달콤함과 비현실적인 과함이 섞인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에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냄새 뭐야? 어디 다녀온 거야? 남편은 눈을 비비며 아냐. 아까 회식할 때 여자 직원이 좀 진하게 향수 뿌리고 왔더라고.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그런가 봐. 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메신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여성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창을 열었고 거기엔 온갖 셀카와 함께 명품백 사진, 오빠 이번엔 이 브랜드 갖고 싶어요. 라는 문장들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번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그때처럼. 이라는 메시지에 남편이 콜 시간 비워놓을게. 그때 향수 똑같이 뿌리고 나가. 그 향 은근히 중독되키? 라고 답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일반 직장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부터 대화하는 말투까지 손님과 접대녀의 분위기가 강했고 검색을 해보니 결국 유흥업소 여성이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펜션, 아줌마들과의 술자리, 진한 향수, 명품 선물, 그리고 상냥한 남편의 얼굴까지. 그 모든 게 정확히 나눠져 있는 두 개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우리 곧 3주년이잖아. 해외여행 한번 갈까? 바닷가 있는 데로.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라며 다정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이 살아온 사람이 맞나? 결혼한 지 3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낮에는 나의 남편으로, 밤에는 업소 손님으로 살았던 겁니다. 임신한 아내에겐 명품백, 선물, 태교 걱정을 해주면서도 밤이면 업소 여자에게 그 향수 너무 좋다 고 말하며 자고 가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은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다음 날 낮, 저는 신랑과 카페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속이 부글거리는 걸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보며 요즘 날씨가 좋네. 우리 이제 곧 봄이잖아. 하며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도 고르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어제 회식 어디서 했어? 집 들어올 때 여자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깜짝 놀랐거든. 남편은 순식간에 표정을 정돈하더니 당황하지 않은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거? 어제 고깃집에서 했는데 여자 영업사원이 새로 산 향수 자랑한다고 장난삼아 내 손목에 뿌려줬어. 그리고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냄새 많이 났어? 요즘 아가 때문에 제 후각 예민하다고 하더니 진짜 민감해졌나 보다. 그 말이 뼈에 닿았습니다. 아가 때문에 후각이 예민해서. 그래서 내가 착각한 거라고. 나는 그 말을 삼키듯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요즘 당신도 많이 지쳐 보이던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화제를 돌리려는 거라는 걸. 정확히 내가 뭔가를 캐낼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급하게 가족, 배려 같은 말로 덮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바람 피우니?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생각하고 말해. 나 어제 당신 휴대폰 봤어. 그제서야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커피잔을 들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뭘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남편의 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에 말했던 그 엑스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엑스포님은 그냥 계약 소개만 해주는 사람이야. 그날도 당신이 괜히 오해한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주점 여자랑 당신이 바람 피우는 이야기 중이야. 그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럴 리 없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을 준비하던 얼굴이 멈추는 그 순간 사람은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엑스포님, 그 사람, 설마 그 펜션에 있던 여자 중 한 명?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끼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펜션에 있던 그 중년의 아줌마 중 유독 남편을 유난히 챙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봤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 남편의 허리나 목덜미를 자주 스치고 술을 따라주며 웃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뇌리에 남았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었을까? 계약 속에 그딴 명목으로 남편을 키우고 사주고 불러낸 그 여자가 그날 이후 제 안에 뭔가가 뚝 부러졌습니다. 혹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펜션에 있던 그 아줌마들 중에 당신 말한 그 엑스폰 해준다는 사람, 그 사람도 있었니?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워크샵 안 간 거, 아줌마들이랑 펜션에 간 거,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짓 했는지 다 봤어. 그 말에 그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표정, 모든 게 들통났다는 자각의 눈빛. 그 앞에서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 아이 내가 혼자서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 말해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남편은 긴 숨을 쉬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들, 그러니까 미안해. 정말 마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계약 소개해준다니까. 회사에서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말이 되는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랫배가 찌르듯 아파왔고 몸에서 차가운 감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간 버티고 있었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고 그 시간 속에서 내 뱃속의 아이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나는 의식이 또렷하면서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나는 내 아이를 잃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곁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병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그 말에 부모님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며칠 뒤 짐을 싸서 본가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실 소송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이 컸는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합의 이혼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들은 이야기들. 그 인간은 결국 추락했습니다. 공장 단지의 사모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보험 계약을 따내는 식으로
일을 벌여왔던 게 드러났고 그 사실이 퍼지면서 단체로 상간남 소송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돌았고 결국 출근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칩거 생활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 곁엔 그가 그렇게 아끼던 업소녀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생각합니다. 그때 이혼하길 참 잘했다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는 사회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심 없는 위험 요소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배웠습니다.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나 소중한 아이까지 잃었는지 지금도 가끔은 자책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여기까지 제 얘기를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죠?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론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